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법정 지상권 했습니다. 했고 오늘은 유치권 할 겁니다. 유치권. 그래서 이제 유치권을 해야 되는데 방금도 이제 지금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매 개장 우리 법정에 아마 갔는가 봐. 낙찰 받으러. 구독션의 권역이 5권역이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자나 아이디만 주면 돼요. 비번은 필요 없고요. 아이디만 저한테나 부원장한테 이렇게 주시면은 5개 권역을 하나 선택합니다. 서울, 대전, 강원, 경상, 광주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2달을 무료 볼 수 있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안 되고 신규만 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무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권역을 5개 정했고요. 그 다음에 구독션 가보면은 구독션에서도 여러분들 결제해서 돈을 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요거만 내보면은 1년에 전국에 92만 6천원이죠. 자 이렇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권역을 서울, 대전, 강원, 그 다음에 경상권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시면은, 그 다음에 광주, 전라권 이렇게 해서 이제 권역을 주시면은 2달을 무료 볼 수 있는데, 거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경상도 같은 데 하면 됩니다. 주로가 뭐 경남권 해도 되는데, 보통은 창원지방법만 해도 경상남도는 1년 동안 볼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17만 6천원 주면은 경상남도 전체를 이 창원지법 하는 데가 여기가 1년 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면 돼요. 돈을 주고. 그럼 6개월 하면은 플러스 한 달 학원에서 제가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구독션에 해야 되고, 1년을 하면은 플러스 2달. 알겠죠? 그거는 되는데 전화를 꼭 해도록 하더라고 내보고. 자기 괜찮은데 일단 구입하세요. 하셔갖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창원지법을 구입하면 되는데 꼭 무료를 보겠다 이런 분들이죠. 그 무료 사이트들이 이상한 걸 복사해 가져옵니다. 그럼 제가 혼을 냅니다. 알겠죠? 그게 대항력 있고 예상 배당표도 없고 그 엉터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돈 벌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수업하는데 뭐 검색하는데 투자를 안 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무료 사이트 복사하고 하면은 오지도 말하고.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설명 다 드렸고요. 일단 2달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권역을 정해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다음 주 정도 개통될 겁니다. 모아서.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음 이제 요번 목요일 날 130기가 이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수료생들은 책을 5권 있습니다. 이걸 빨리 지금 바로 구입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은 한 40만 되는데, 여러분 수강생들은 지금 50% DC합니다. 25만원이죠. 50만원인데 절반가로 주고 있으니까 구입하셔갖고 수업을 듣든지, 그 다음에 재수강을 좀 하시든지. 재수강 하시면은 지금 재수강생들은 지금 20% 할인하죠. 그래서 40만원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다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18일간 이제 45시간 들었어요. 2시간 반씩해서 45시간 들었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약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수업 강의에서 한 40~50% 정도는 조금 숙제가 될 건데, 한 70~80% 올리기 위해서는 재수강하는 것도 좋다. 이번 기회에. 알겠죠? 한 2달 더 좀 고생하셔가지고 정말 경공매를 완벽하게 특단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유치권인데, 자 이 동영상이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러면 다행히 이런 동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죠? 보시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방금 이런 전화요. 방금 전화 온 게 이런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 수강생 전화 왔어요. 지금 이제 입찰을 받는데, 요 보면은 이제 김해, 그죠? 김해에, 자 다시 봅니다. 요 보면은 이제 김해에 다가구 원룸이에요. 다가구 원룸인데, 이 원룸이 뭐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해서 뭐 괜찮죠? 원룸이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 가지고 이리 왔는데, 뭐 다른 건 놔두고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차인도 많고 좀 그랬는데,
임차인이 지금 9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9명이 있고, 이제 문제는 은행 설정 뒤라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못 받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못 받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못 받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유치권자 있어요. 유치권자. 유치권자가 유치권 권리 신고를 냈다. 2021년 3월 10일. 3월 10일 문제입니까? 뭐 경매되기 전이가? 좋다. 뭐 3월 10일에 3월 10일에 뭐를 냈대요. 유치권 신고를 냈대요. 자, 그런데 유치권 신고서라 하는 것은요. 언제부터 점유를 해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사대가 못 받았단 말이죠. 못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건저당이 있고 이렇게 건저당이 있고 농협에서 건저당이 있고 그다음에 경매를 하죠. 하는데 요 날 이전부터 점유해야 돼. 최소. 알겠죠?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경매가 이제 찍히고 나면은 한 열흘 뒤에 집행관이 어디 갑니까? 답사 가죠. 집행관이 현장 갑니다. 가서 조사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현황 보고서를 만듭니다. 현황 조사 보고서. 그래 만들어 갖고 이제 사법보장한테 결재를 올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뭐 이 유치권자는 여기 있는 유치권자는 진성 유치권 같으면은 신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예를 들입니다. 공사를 내가 8채를 빌라를 10억 주고 지었어요. 도급인이 돈을 안 줘. 근데 공사업자가 돈 안 받았으니까 물건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텐트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치고 점유를 하면서 경매가 들어가도 누가 경매를 넣어도 자기는 돈 받기 전에는 절대 물건을 빌라를 내줄 수 없다. 점유를 하시면 됩니다. 구태여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 날짜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 날짜 3월 10 경매가 언제죠? 자, 2020년 3월 18일이요. 18일이고 이 사람은 2021년 3월 했더요. 뭐 좌우장 좋습니다. 좋은데 이날에 경매가 3월 18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 보고서를 봅니다. 저는 요 있죠. 요거 아시죠? 현황조사 보고서. 자, 요거를 꼭 눌려가지고 집행관이 세 분을 갔다 이 말이 들죠. 갔는데 자, 요 보니까 누가 점유하느냐? 임차인이 점유한대요.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에 그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럼 임차인을 쭉 보니까 다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쭉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없습니다. 전혀 없죠. 법인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없어요. 지금 점유를 한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소송에서 다퉈보면요. 집행관이 세부에 나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사진은 많이 찍어요. 그게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갔는데 그 현황 조사 갔을 때도 마저도 점유를 안 하고 있더라.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는 유치권 그런 건 신경 쓰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대출도 보통 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할 때 경락잔금 대출 한 2천 건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강의한다 해가지고 되게 그 컨설턴트하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은행이 전화 왔고 그 애들이 왜 네가 강의를 하냐 서울시 내려가지고 우리가 밥벌이를 다 망치놨느냐 너가 경매를 강의를 해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많이 다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인 것은 유치권은 대출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제가 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부 차장 앞으로 유치권 신고된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경매가 지금 신고된 거를 낙찰받아 오시면은 그죠? 오면은 다른 거 볼 거 없다. 자, 이거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죠. 이렇게 낙찰받아 옵니다. 요거를 있잖아 지금 낙찰받아 오면 다른 거 보지 마라. 요거를 눌려가지고 요 보면은 유치권 신고자가 있을 거다. 그죠? 신고자 이쪽에 그죠?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각 물건 명시에 쓰라는 겁니다. 이게 집행관이 사법보장관이 쭉 쓰라는 건데 여기도 있나 지금? 이거는 날짜가 옛날 날짜가 돼서 지금 없겠네. 예, 날짜가 언제죠 기준이? 요거는 날짜 기준이 여기는 지금 무슨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아마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은 이제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3월 10일에 자 이거 들어왔죠? 그죠? 들어와 있잖아 지금. 자 들어왔는데 현황조사서에 여기에 그 사람들이 유치권 신고자 이름이 안 나오면은 대출 무조건 현득해라. 여러분 공장은 30억짜리인데 낙찰을 유치권이 5억이 들어가고 낙찰 10억에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5억 때문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매수인증 입찰 대응을 했는데 수수료 또 1,00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돼. 신한은행 가보니까 신한은 대출 된대요. 왜 되느냐? 저는 요거를 보거든요. 요거를 보고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오면은 대출 된다고 무조건 답을 줬더라. 주고 혹시 이름이 나오면은 그 업체가 이름이 나오면은 그거는 지점장님이 저녁에 섭외 들어오셔가지고 의논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름이 나오면은 신고해서 이름이 나오면은 일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조심해야 돼요. 이름이 없다. 저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제 입장 같으면은.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보통 판결문에서 소송에서 다투 보면은 판결문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를 함께 내는 거 없더라. 그래서 너는 유지권을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많이 주고 있어요. 대부분 소송을 해보면은. 그래서 내가 볼 때 요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들어가면 좋다. 지금 답을 줬어요.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유치권 신고한 거 요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누가 입찰 대응을 받았는데 매수인증 대리를 받았는데 업체가 가라로 였는 게 많아요. 알겠죠? 그 만약에 여타가 나중에 또 들키고 잡히고 하면은 형사상 경매방해죄 이런 데 걸릴 수 있습니다. 형벌을 차할 수 있어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하나 봅니다. 어느 분이, 자, 5번 봅니다. 5번. 교재 5번을 잘 보세요. 서울의 반포동 아파트인데, 서울 서초에 반포동 아파트에 종잣돈 2억을 투자해서 24억을 벌었대요. 왜냐, 그러면은, 자, 봅니다. 이 물건이 1번, 야, 요거 아니고, 자, 요거를 낙찰받는가 봐. 유치권 있다 해놨죠. 자, 이런 경우에 절반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죠? 21억이 10억까지 서울에서 51%, 21억이 10억까지 이 서초에 아파트가 떨어졌다 하면 좋은 거죠. 떨어진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건데, 요게 이제 2억을 투자해서 20억, 4억을 벌었는데 10억 8,300에 낙찰받고 현재 시세가 34억 서초구 아파트 주인장이 된 사례고 전세는 이제 한 25억 된대요. 예. 그럼 왜 많이 떨어졌느냐?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래가지고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이 판결문이 있대요. 13억 9,100만원. 자, 요거를 성립한다 그는 판결물이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4에 3288. 자, 봅니다. 자, 이게 건설업체가 여기도 공사비를 봐서 여기도 봐주고 막 있는가 봐. 뭐 한 3개인가 4개인가 뭐 있는가 봐. 여기서 표시 안 됐지만은. 자, 일단은 지금 밑에 요거네. 1번 물건.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반포동에 이 아파트가 전용이 뭐 70m 크다 그죠? 좀 큽니다. 근데 여기 낙찰을 한 명이 받았는데 10억 8,300에 21억짜리를 자 21억짜리를 그냥 평범하게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받느냐 사람들이 여기도 안 받고 여기도 안 받고 여기도 안 받고 여기 가서 누가 혼자 달랑 들어왔죠 외롭게. 자 원인은 이겁니다. 매각 문건 명세서를 보니까 자 요 쭉 있죠. 임차인이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나 유치권 성립은 모르겠다. 그죠? 주식회사에서 건설해서 13억 9,100만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고 이 확정이 됐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확정 판결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또 13억인데 여기 13억이 이자까지 합쳐서 23억을 달라 정정이 들어갔대요. 유치권 신고죠. 그럼 여러분 들어가기 힘들죠? 자 그런데 제가 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본다 했죠? 자 유치권은 뭐 본다 했어요? 뭐 본다 했어요?
집행관이 가서 작성한 요거 중요하겠죠. 요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써놨는지. 지금 102호 이야기입니다. 102호 집행관이 3분이나 갔는데 말이죠. 현황 조사를 보면은 집행관이 3분이나 방문을 했는데 보통 한 분밖에 안 해요. 근데 3분이나 했어요. 해가지고 102호를 보니까 그죠? 102호를 보니까 자 누가 산다고 지금 누가 산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 산대요. 임차인. 자 그래서 임차인이 요 보면은 102호에 별지 임차인 장씨 가족이 살고 있다. 그죠? 딸이 면담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102호에는 장씨 가족이 살고 있다. 그럼 누가 삽니까 지금? 원래 유치권 주장은 누가 했죠 이게? 아니 여기 뭐 법인이죠 법인. 그죠? 법인이 살고 있습니까? 일반 개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까? 개인 가족이 살고 있다. 그럼 뭐가 탁 들어오죠. 그럼 법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거면은 여기 점유하고 있다. 이게 점유하고 있다. 가보니까 집행관이 다 방이 비어 있고 점유를 잘하고 있더라. 그죠? 집행관 보고서에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 이게 점유 관계에 이렇게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되고 법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이 점유를 해서 내가 들어가다가 한판 붙었는데 본건에 법인에서 유치권 뭐 10몇 억을 15, 23억을 못 받아서 나는 점유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나와야 그게 맞는 이야기지.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다 한 거는 그거는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선이 많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거를 이제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거를 이래 가지고 이제 근거를 해서 자꾸 조사를 했는가 봐. 그러면 혹시 점유를 한 사람이 임차인도 좋겠죠. 그런데 예로 아까 법인에 건설에서 법인의 직원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간접 점유가 가능하거든요. 자 점유는 법인에서 건설회사에서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 그러면 예로 종업원을 시켜서 내가 사장님 바쁘니까 법인에서 이렇게 네가 종업원 네가 맨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너가 점유해라. 우리가 공사비 20을 못 받았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 하든지 안 그러면은 경비회사 세콤이나 뭐 캡서 이런 데도 의뢰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간접 점유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기에는 요 문구 좀 안 맞죠 지금? 그죠? 아까 누가 산다고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뭐 배교에 한께네 뭐 이런 장시 가지고 살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팍 한 겁니다. 해보니까 저거는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다 해보니까 아 저거는 점유를 안 한다고 보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붙었는데 자 낙찰받고 자금 치렀어요. 일단은 자 이 낙찰을 받고 그 당시에 9억을 대출 받았대요. 9억을 설득시가 은행 가서 이 유치권 신고 들어오는데 대출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자 현황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장씨 가족이 살고 있고 이 법인이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이 법인에서는 지금 유치권이 지금 신고는 했지만은 점유를 안 하니까 유치권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걸 많이 조사받아요. 그럼 은행하고 이제 미팅하고 대출해달라고 연락하거든요. 유치권은 원래 안 주려고 합니다. 안 주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 쓰는 책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에 이런 것도 이 책이 있거든 내 책이 갖다 설득을 시켜요. 유치권의 진작 이런 거고 점유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은행에 신경 쓸 거 없다. 저도 집료할 때 유치권 신고 들은 거 수십 건을 해봤다. 그럼 대출 실적도 많이 늘리는데 합시다. 그냥 한번 통과되면 또 잘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대출은 또 어디 가야 되느냐? 자 봅니다. 대출은 서울이니까 서울 해가지고 유치권이 신고된 그죠? 유치권이 어디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검색 어디한 이게 있네. 자, 요 눌리 보니까 지금 유치권이 신고된 게 30개 있대 서울에. 아시겠어요? 공제동에 임야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뭐이 있대 이렇게. 그죠? 그럼 30개 있는데 매각을 또 눌리 보면요. 그동안에 서울에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낙찰된 거 하니까 지금 5,600개 있대요. 5,600개 있는데 아까 방금 은 아파트죠.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매각된 거 검시합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1,400개가 나와요. 서울에 아파트가 옛날에 유치권이 신고가 됐는데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러진 거 있죠. 그럼 요거 5개를 등기부를
발급을 받아보면은 대출한 은행이 있겠죠. 그 은행 가면 됩니다. 자, 이해갑니까? 다른 데는 잘 몰라요. 그럼 영남 지역에서는 신한은행, 마산역 지점에 저한테 오면 돼요. 되는데 뭐 경남은행, 기업은행, 어디 농협, 뭐 국민은행 가봤자 지점장들이 유치권 신고 들어왔네. 딱 요것만 보면은 유치권 신고 들어왔네. 벌써 직원들이 대출 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취급을 해본 은행이 알아요. 그럼 그 은행 가면 된다. 자, 이해되죠? 기본적인 빼대는 요겁니다. 기본적인 큰 테두리는 요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유치권이 신고된 대출해준 은행은 다 정신나간 은행입니까? 미치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치권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대출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잔금을 치르면 뭐 해야 됩니까?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 뭐 해야 될까? 유치권 신고자가 성수한 판결문에 여기에 13억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있었죠? 서울 고보사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검토 후 저가 낙찰을 받았고 9억에 대출을 받았대요. 9억에 은행을 설득시켜서 자 대출을 받았고요. 바로 인도 명령 신청에도 기한 대표때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니까 1심에서 바로 아이고 이 뭐 고법에서 지금 확정 판결까지 있는데 1심 결정해서 판사가 결정이 어렵다 막 기각시킵니다. 2심에서 다 타라. 2심에서 자 기각이 돼가지고 2심에서 점유하지 않았다. 아까 했었죠. 아까 장씨 가지고 조금만 써놨죠. 그런 걸 잘 조사를 해가지고 항고 이유서를 접수를 시켰는데 적시 항고장 내가지고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접수시켰는데 바로 인용됐대요. 그 법원에서 그때 내가 기각된 게 잘못됐구나.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이게 열흘 만에 됐다 이야기입니다. 인용이 돼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려니까 저또 재항고하겠죠. 아까 건설업체에서 재항고했지만은 결국 낙찰자가 승소했고 현재 시세가 34억에 전시가 25억이니까 패소할 때는 한 5, 6억 정도 추가 손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10억에 만약에 10억에 낙찰받아도 한 15억에 샀으니까 감료가 안에 들어오죠. 21억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괜찮다 그거 일단은 했는데 요것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했는데 만약 유치권자가 임대를 했다고 하면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자기들이 찾아보니까 낙찰받기 전에 해보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 이런 건 좀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점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요거를 이기고 한 24억 수익이 났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장씨 가족이 잘 살고 있고 이 건설회사는 지금 이렇게 판결문을 이제 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서울 고등법원. 그죠? 이제 판결문을 가는데 불구하고 깼단 말입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하려면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조금 힘들 거고 전문 변호사하고 조금 이렇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선임을 하고 그죠? 소송도 그래요. 개인 홍길동이 혼자서 원고 홍길동이라고 소송하면은 법원에서 조금 웃습니다. 아이고 이 조금 책 보고 뺏기하고 좀 쓰였구나 이러지만은 법무법인 그죠? 누구 대표 변호사 이라고 탁 들어가면은 그냥 읽어봅니다. 논리 정리하니까 다 읽어보고 이제 보고 정확하게 검토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냥 다른 것도 아니지만은 라이센스 값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센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낙찰자는 2억을 투자해서 24억을 벌었다 이야기입니다. 재미나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을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걸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을 공부를 안 하면 뭐합니까? 유치권이 있어. 그죠? 있어. 아이고 또 뭐라고? 여기 보니까 뭐 서울 고등법원에 뭐 확정 판결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최소 13억인데 또 이자가 붙어가지고 연체자가 연 20% 25% 붙어가지고 23억이 됐구나. 23억까지 부담하면서 낙찰받아서 아무도 없어요. 없지만은 대출까지 9억을 받아내고 점유를 안 하더라. 이게 이제 은행을 설득시켜서 아까 얘기했죠. 그동안에 매각된 은행들 있죠. 과거 최근에 낙찰된 은행들은 잘 압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그래 그때 그 대출을 해주는데 그것도 좀 그 유사한 건데 대출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토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억 가지고 서울 아파트의 34억 전세가 25억짜리 하는 아파트의 주인장이 됐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됩니까? 그냥 자버려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례라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사례가 어느 변호사가 쓴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것도 보면은 유치권 이 공장인데 전라도에 유치권이 여지가 있고 이 성소 판결은 있어요.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항법도 알거든요. 유치권은 워낙 다 알아보니까 저도 98년 IMF 때부터 여신관리부 있다가 여신관리부 7년 있었거든요. 경매를 은행의 본점에 옛날에 구종입니다. 종은행에 여신관리부 7년을 있으면서 그때 중간에 IMF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유치권이 자꾸 쉬고 들어오더라. 저희는 자꾸 유치권 배제 의견서 법원에다가 유치권 배제 의견서를 막 넣는 그 작업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요것도 보면은 유치권 선언 판결이 있는데 깼다. 그럼 깰 수 있느냐? 깰 수 있어요. 유치권 신고할 때는 여기 이제 뭐 도급이 소유자겠죠. 공사업체하고 서로가 유치권 내가 매달 3억 받겠습니다. 소송을 거는데 소유자하고 공사업체하고 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 성소죠. 뭐 간단하잖아요. 야, 내가 소송 걸 테니까 공사대금 못 받다 그거 할 테니까 네가 그러면 오지 마라. 그죠? 피고가 안 나타나면 성소 아닙니까? 간단하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은행에서 본게네, 아, 너가 짜고 치운 판결 무이네. 이리 반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18에 16056. 그죠? 18에 160. 자, 18에 16056 봅니다. 16056. 자, 하순에 있는 뭐 공장이래요. 공장인데 여기 보면 항시 이런 게 있죠. 유치권이 있습니다. 놨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장에 이렇게 해서 쭉 막 떨어집니다. 7억짜리가 뭐 1억 7,500원 떨어져. 7억짜리 공장이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질까? 왜? 이 공장이 왜 떨어질까? 떨어진 이유는 쭉 내려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유치권이 신고됐습니다. 이런 거든요. 여기 있네. 주식회사 한라에서부터 3억 6,100, 3억 6,100에 주식회사 법인으로부터 3억 6,100 유익비 뭐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한 유치권 신고해서나 잘 모르겠다. 그죠? 또 그럼 뭡니까? 4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성소했다. 그럼 3억 6,100을 주였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판결이 있어요. 3억 6,100에. 자, 그래서 유치권자가 성소를 했다 이러니까 이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이게 1억 5천까지 막 떨어지고 그죠? 이리 떨어지고 저고 여기서 팔리긴 팔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3억 얼마인가 이게 요거를 만약에 깨버리면 뭐 됩니까? 유치권이 소멸 청구해 가지고 이기면은 또 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요거를 감안해서 3억 얼마인가 요거를 감안해서 자기들이 이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3억 6,100이네. 3억 6,100을 감안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더라 이러면 괜찮은 거죠. 그만큼 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는 판결이 있는 공장인데 낙찰자가 유치권을 깬 사례다. 그죠? 그러나 유치권 존재 확인 성소 판결에 대해서 유치권을 깬 경남은행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성소 판결문이 있다. 그럼 요것도 가능하느냐? 가능하다. 아까 아파트도 깼죠? 요것도 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엉터리 성소 판결문도 있더라. 알겠어요? 있어가지고 이게 유치권에 대해서 부존재, 그죠? 부존재인데 있다 이라고 적었길 판결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경남은행에서 여기 보면 있죠? 경남은행이 여기에 유치권 부존재 성소 판결이 됐음을 신고했다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경남은행에서 요거를 자기들이 그 유치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을 넣어가지고 이제 경멸하니까 잘 팔리는 거죠. 은행도. 자, 그냥. 그럼 유치권이 뭐냐? 유치권은 법조문이 4개가 있어요. 민법에 보면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거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요게 대표적인 민법 320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경매에서는
우리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못 받았는데 나 유치권 받을 때까지 나 점유를 내가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내 공사 내면은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행으로. 자, 그래서 이제 320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이런 겁니다. 공사를 해도 경매 전에 완공이 돼야 돼요. 자, 3분위가 공사가 하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경매됐어요. 3분위 좀 준공이 막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땅하고 이게 이제 경매됐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안 됩니다. 무조건 경매 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변제기가 도래돼야 돼요. 그리고 점유는 경매 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상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집행관이 갈 때 정도라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자가 공사업체가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집행관에 갈 때 없었다 하면 그거는 거의 깨지기 십상입니다. 90%는 깨진다. 유치권자가 패소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불가분성. 돈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내가 5개를 해서 25억을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예로 5개 중에 한 사람이 낙찰받았어요. 101호를. 거기에다가 25억을 때릴 수 있느냐? 일단 때릴 수 있다 봅니다. 25 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5개 나누자 이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불가분성. 채권의 전부를 공사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안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낙찰이 되고 잔금을 넣고 나면요 소송 기간이 있겠죠. 1, 2년. 그럴 때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차임은 줘야 됩니다. 월세 상당은 네가 공짜 쓰고 있으니까 예로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를 비워놓고 소송하면은 서로가 괜찮은데 아파트를 지가 딱 점유를 하면서 내가 못 들어가죠. 나 잔금을 줬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요 서울 아파트 이런 경우에도 내가 낙찰받고 잔금 치렀어요. 그럼 소송하다 보면 인도는 안 주겠죠. 건물 점유를. 그때부터는. 알겠어요? 점유를 잘 안 줄 겁니다. 내 낙찰자가 들어가라고, 아이고, 그러면 그 공사업체가, 아이고, 들어오이소 해갖고 뭐 문을 활짝 해놓고 쓰라 이래 안 한다고. 보통 이제 건설업체가 거의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럼 이따 치자. 치가지고 대부분까지 갔는데 졌다 하면은 월세 상당하는 차임은 예로 1년, 2년 걸렸다 그러면 그건 줘야 돼. 그거는 줘야 됩니다. 그건 판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경매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예로 공사대금 10억을 못 받았으니까 소송을 걸겠죠. 도급인한테. 자기는 수급인이고. 그래서 판결이 나오면은 그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신청 못 한다 그러면 10년, 100년 못 받는다 그러면 그좀 부당하죠. 공사를 해주고. 그래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건저당이 많고 이러면은 뭐 받긴 힘들겠죠. 받긴 힘들지만은 낙찰자가 빨리빨리 접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경매 넣고 일부 남았어요. 예를 10억인데 건저당이 한 8억밖에 안 됐어요. 2억 정도는 여유가 있더라고 뭐 배당도 받습니다. 그죠? 자기가 경매였고 강제경매였고 배당도 한 2억 가져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제일 여기 중요해요. 점유의 상실과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뭐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자는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항시 요거를 가지고 민법 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에서 소멸다. 그럼 이 점유가 상실했다. 이거를 자 우리 아파트 날짜 받아서 점유가 상실했다. 공장 날짜 받아서 상실했다. 이거를 우리가 뭐 경매 들어갈 때부터 뭐 CTV에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좀 입장이 힘들겠죠. 물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자료 내놔야 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뭘 보느냐? 뭐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현황조사서를 봅니다. 보고 자 보십시오. 공무를 갔는데 그때 당신이 점유하는 거 보니까 그 뒷날 점유했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중요하니까 그때부터 너는 점유 안 된 거를 보고 안 된 거를 보고 유치권은 상실했다. 자, 민법 이거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겠죠? 중요한 거는 점유다. 이겁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자, 5가지가 있어요.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견연성이 존재한다. 자, 이 부산의 이 빌딩에
공사비가 20억을 못 받았는데 서울에 공사비 못 받았다고 내놔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개년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자, 이거는 특파기도 좋아요. 이게는 공사비나 노임, 특파기 모든 이게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야가 경매에 넣었는데 공사를 한 5억쯤 하던 임야였어요. 그럼 거기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꼭 건물하고 상관없습니다. 땅이든 건물이든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채권이 변제기 그런 것은 요거는 경매 이전에 도래돼야 성립한대요. 대법원에 판례하면은 경매 이전에, 그래서 공사가 경매 이전에 완공돼야 가능하지. 경매 때 보니까 공사가 뭐 4분의 3쯤 됐더라. 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유치권 성립 안 한다 보면 됩니다. 있죠? 자, 그 다음 유치권자가 현재 언제 점유해야 되느냐? 유치권 주장에서는 목적 점유해야 되고, 그 점유는 유치권자 자신이 직접 점유하거나 고용원을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해도 관계는 없다. 세콤, 캡스, 경비용역사. 단 점유가 불법이면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유치권자는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 소멸되는데, 임차인의 경우는 점유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전세 계약서 원상 회복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보며 인도 명령 대상이 되고 기준다. 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 들어왔어요. 전세를 내가 1억에 뭐 월세를 300 주고 있는데 경매 들어왔어. 그 상가가. 그럼 그럴 때는 점유를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통 배당 요구를 합니다.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뭘 내죠? 전세 계약서 법원에요. 내면은 거기에 보면 5조에 원상 회복 조항이 딱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낙찰자가 인도명 신청서에 첨부해서 법원에 인도명 신청해버리면 판사가 전부 다 인도명 결정 내놔줄 겁니다. 원상 회복 조항은 유치권 포기 조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이 타인의 물건에서 생긴 채권이 타인의 물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보기에 어디가 충남인가 논밭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유치권을 신청하더라. 소유자가 유치권 신청하고 법원에. 그런 건 웃긴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그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물건에서 유치권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죠? 유치권을, 자, 이런 거 은행 대출 받으러 왔어요. 대출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보기에는 신축 건물 같아. 저게 공사비 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공사를 부르고 건축주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유치권을 배제한다. 서로가 유치권은 없습니다. 도장 다 찍었어요. 찍어놓고 경매들하면 또 어쩌입니까? 1년 뒤에 또 떠듭니다. 유치권 심호한다고. 그럴 때는 안 된다. 그죠? 유치권을 배제한다. 서로 은행에 가서 유치권 선입 안 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놔놨고 1년 있다가 또 저길이 잘 안 되니까 경매들 하니까 또 잡니까? 아, 나 유치권이 그때 20원 받은 게 있습니다. 또 덜 냅니다. 신청을 하고. 그런 건 안 된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안 된다. 이 5가지가 중요하더라. 그죠? 이게 이제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경매 신청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를 통해서 대출 당시의 유치권 포기 특약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 신고 자료를 입수해서 전세계약서 원상회복장에 인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매수 희망자는 이 항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권한이 없고, 누가 할 수 있느냐? 경매 같으면은 여러 임차인이 배당용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한 사람 어떻게든지 당사자니까 권리신고한 사람은 이해관계니까 법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는 은행에서 다 열람해놨습니다. 경매 들어가면 은행에서 피곤하죠.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 복사 정도는 안 해도 제가 여신가리 보실 때는 복사 팩스 다 넣어줬습니다. 유치권 신고서, 배제 신청서, 우리 은행에서 들어간 거. 그 주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낙찰 받아라. 높게 낙찰 받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줬는데 지금은 뭐 개인 사생활 보호 잘 안 주겠지만 보고 가는 정도는 해줄 겁니다. 은행 가서. 그죠? 그럼 유치권 조금 구경만 해주다. 눈으로 봅시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동작 빠른 사람은 저 은행원은 저 손님 전화 받고 이래. 예, 하면 카메라로 푸드푸드푸드 5카드 찍으면 된다. 알겠죠? 찍어갖고 원장님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상세히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은행 이런데 가면은 자료가 되는데 법원에 가면은 안 보여줍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옛날에는 법원에도 옛날에는 이 경매 감정서가 법원에 법정에 있었거든요.
경매장 앞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때는 유치권 신고서 정도는 그 포함시켜 놨어요. 보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잘 안 보여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지. 그래야 뭐 경매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죠? 유치권 신고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죠. 이런 거는 뭐 안 봐도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가 있죠. 번호. 이 서울 고법 이런 번호 있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사본 인터넷 가서 다 프린트할 수 있죠. 복사가 됩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하면 되죠. 그죠? 해당 법원에 가서 인터넷 열람 받은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바로 10초 만에 열람이 되고, 그 전건은 뭐 2, 3일 걸리면 바로 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잘 모르면은 이런 거를 네이버 가서 치보세요. 그냥 검색으로. 내가 볼 때는 90%는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건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네이버 가보면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웬만한 사건번호 넣으면은 판례 같은 거, 판결 같은 거 웬만하면 티 나옵니다. 거의 8, 90%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료를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은행 같은데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면 더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중요한 게 뭐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법원 경매에서 경매 직후 집행관이 현장 방문해 작성한 현황조사서 작성 당시에 점유증이 나와야 된다. 집행관 방문 이후에 점유하면은 그거는 깨진다 이 말입니다. 패소하는 경우가 90%다 이 말입니다. 그 집행관 다 오기 전에 해야 되지. 백날 유치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1차, 2차, 3차에 현장 가거든요. 그때는 프랜카드가 다 있어요. 큰 뭐 10만 주고 사는 큰 프랜카드도 있고, 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갖고 유치권 주장 줬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뭐 본다고 우리는 현황조사서를 보고 결정했다. 자, 뒤에 보면 나옵니다. 판결을 쭉 보면 몇 가지 볼 겁니다.